도르트문트를 부활시킨 클롭에게 또 다른 과거의 명가가 손을 건넵니다. 과거의 위상은 사라진 지 오래. 리중딱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리버풀에게는 클롭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렇게 2015년 10월 8일 클롭은 리버풀의 새로운 사령탑이 됩니다. 도르트문트를 완벽하게 부활시킨 경력이 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는 엄청났고, 그렇게 클롭의 15-16 시즌이 시작됩니다. 클롭은 별도의 영입 없이 피르미노를 비롯한 로저스 체제 하에서 내리막 코스를 타던 선수들을 귀신같이 살려냈습니다. 연장을 탓하며 A급 선수 영입을 요구하던 로저스를 무한하게 만들 정도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가히 대단했죠. 도중에 부임했던 터라 클롭의 평가는 16-17 시즌부터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맨시티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둔다거나 첼시 원정에서 1대3 역전승을 거두는 등 클롭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리그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에서도 맨유를 총합스코어 3대1로 꺾고 8강에 진출하죠. 운명의 장난인지 8강에서 만난 상대는 친정팀 도르트문트. 클롭 더비가 성사되고 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넘쳤습니다. 역대급 경기라는 평을 받고 총합 5대4로 4강에 진출하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4강 상대는 노란 잠수함 비아레알. 1차전 원정에서는 0대1로 패했지만 2차전 홈에서는 보란듯이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9년 만에 리버풀을 유럽 대항전 파이널에 올립니다. 파이널 상대는 유로파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끝판왕 세비야였습니다. 리버풀은 선제골을 넣었지만 3골을 연속으로 헌납해 결국 3대1로 지고 맙니다. 에이스 쿠티뉴를 지키고 로리스 카리우스를 80억, 오보페이라 비난받던 사디오 마네를 510억, 조르지뉴 바이날둠을 380억, 그리고 조엘 마팁을 FA로 데려옵니다. 또한 가장 시급했던 왼쪽 풀백은 제임스 밀너의 포지션 변경으로 조던 앤더슨은 수미로 포지션을 변경해 나름 성공적인 리빌딩을 합니다. 전 시즌 리그 8위로 끝내 유로파 리그 진출이 불발된 상황, 리그에만 온전히 집중해야만 하는 리버풀입니다. 클롭은 이를 기회로 잡아 11라운드 와포드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916일 만에 리버풀을 리그 단독 선두에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15경기 6패까지 달성하죠. 최고의 전반기와는 달리 리그 후반기에는 사디오 마네의 네이션스컵 차출과 더불어 백앤 프레싱으로 인한 체력 고갈로 1, 2월 리그에서 단 1승만 하는 저조한 성적, 리그컵 그리고 FA컵 동시 탈락이 겹쳐 대위기에 봉착했는데요. 25라운드 2위 토트넘과의 경기 이후 홈을 끌어올리며 30라운드 에버튼을 홈에서 3대1로 이기며 승점 59점, 리그 3위에 안착시켜 끝내 4위로 챔스권 사수에 성공합니다. 성공적인 시즌이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측면 공격의 부재, 불안한 수비 등은 여전히 의적풀이라는 별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시즌 시작 전부터 이적 시장으로 인해 뜨거웠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중앙 수비수 버질 반다이크의 이적은 무산되었고, 강등당한 헐시티에서 120억의 앤드류 로버트슨을, 아스날에서 체인벌린을 610억에, AS 로마에서 모하메드 살라를 650억에, 나비 케이타를 730억에 라이프치히 1년 임대 조건으로 영입을 하며 스쿼드 보강을 합니다. 로저스의 B급 선수 영입으로 호되게 당했던 리버풀 팬들은 나비 케이타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영입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는 여름 이적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아쉬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B급 선수의 대명사라고 불린 로버트스는 전반기 적응기를 거쳐 후반기에는 핏불이라는 별명답게 미쳐 날뛰었고, 체인벌린 또한 전 시즌 아스날에서의 활약은 반짝 활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했고, 살라는 갓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전반기 내내 리버풀의 수비는 불안했습니다. 강력한 공격력으로 인한 리드를 잡지 못한 리버풀의 수비진은 호러쇼 자체였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겨울 이적 시장 클롭의 마스터피스 버질 반다이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비수로 리버풀에 옵니다. 역시나 오버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얼마 안가 현질의 좋은 예로 자리매김한 카라바오컵 탈락, 아슬아슬한 리그 4위와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 리버풀의 전반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대로 남은 후반기를 마쳤으면 좋으려만 리버풀의 에이스 쿠티뉴가 역대급 꼬장을 피우며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수비의 안정화와 스쿼드 뎁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강력한 공격력의 중심이었던 쿠티뉴의 이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클럽의 해결책은 마네의 플레이메이커화와 체인벌린의 중앙 미드필더 출전이었습니다. 전반기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후반기의 리버풀. 후반기에 무려 40점을 쌓으며 리그에서 4위에 안착,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반 내내 리버풀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비결을 드나했지만 26분 살라의 부상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맙니다. 살라가 빠지니 마르셀로의 수비 부담감이 줄어들고 특유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을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버티고 있던 리버풀은 후반 6분 역대급 카리우스의 호러쇼로 리드를 빼앗기고 맙니다. 다행히 5분 후 마네의 동점골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지만 그가 등장하죠. 이스코를 빼고 리그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인 가레스 베일을 투입했을 때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지만 지단이 왜 지단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베일은 역대 최고의 챔스 파이널 골을 기록하며 2대1을 만들어갔고, 흐름을 탄 베일은 엄청난 중거리 슛으로 쐐기골을 넣어 레알 마드리드의 비기어를 선사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역적은 영웅이 되었고, 리버풀의 미들맨이던 카리우스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이적 시장이라는 평을 받고 리버풀은 완성체가 됩니다. 나비 케이타가 1년의 기다림 끝에 팀 스쿼드에 들어왔으며, 마누라 라인의 부담을 줄여줄 강등당한 스토크시티의 에이스 제르단 샤키리를 바이아웃 200억에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을 채워줄 파비뉴를 AS 모나코에서 820억에, 정상급 골키퍼에 목이 말랐던 리버풀은 옵션 포함 1000억이 넘는 금액으로 AS 로마에서 알리송을 데리고 오며 리버풀은 나라오를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리그에서는 작년에 리버풀이 맞나 싶을 정도의 7개의 실점과 12번의 클린시트라는 수비력과 아쉬운 공격진의 퍼포먼스를 기적형 스트라이커 디보크 오리기의 깜짝 활약으로 승점을 모으며 2위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7점 차이로 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가까스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더 아쉬웠던 점은 카라바오컵 1라운드 탈락, FA컵 3라운드 탈락인데요. 이는 곧 주전과 후보들의 퀄리티 차이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은커녕 방출을 일삼아 뎁스가 더욱 약화되어 이대로 남은 시즌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EPL 20라운드 리그 우승의 분수령 맨시티와의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승점 차를 시점까지 벌리며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칠지 4점으로 우승권을 허용할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리버풀은 중원과 오른쪽 풀백이라는 약점을 다 보여준 채 2대1로 지고 맙니다. 그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과 에버튼전에서 발목을 잡히더니 결국 1위를 맨체스터 시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16강 뮌헨의 원정에서 3대1로 이겨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맛봅니다. 8강 또한 상대적으로 약팀이라 평가받는 포르투를 상대함으로써 총합 스코어 6대1로 4강에 진출을 하며 기세를 끌어올렸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4강,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 경기죠. 사실상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맞이하게 됩니다. 클롭은 포메이션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차전 원정에서 무승부 혹은 최소한의 격차로 패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라키티치의 태클로 핵심인 케이타가 부상을 당하면서 계획은 무너져갔고, 상대팀에는 메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무력하게 0대3으로 대패하며 시즌을 무관으로 끝낼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은 달랐습니다. 피르미노와 살라가 빠진 상황, 최소 4점 차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승리를 해야 했던 리버풀은 3년 전 도르트문트전의 안필드 기적 혹은 14년 전 이스탄불 기적의 버금가는 또 다른 기적이 나와줘야만 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6분 기적형 스트라이커 오리기의 이른 선제골로 설마 또 기적이?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로버트슨이 부상으로 바이날둠과 교체되지만 이날의 바이날둠은 주사위 6 바이날둠이었나 봅니다.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골을 넣고 마는데요. 한 골이 아닌 두 골이나 넣어버립니다. 총합 스코어 3대3, 안필드는 미친듯이 달아올랐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넋은 나가버렸죠. 그걸 알았는지 78분 듣도 보지도 못한 리버풀의 세트피스와 진짜 기적을 써버린 오리기의 마무리로 4대3으로 승리. 리버풀은 2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룹니다. EPL은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우승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맨시티가 아주 우세했습니다. 리버풀이 우승할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버풀은 무조건 이겨야만 했고 맨시티가 비기거나 져야 했죠. 아쉽게도 두 번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리버풀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그 위에 맨시티란 놈이 날고 있었습니다. 18-19 시즌 리버풀은 승점 단 1점 차 97점으로 준우승을 했고 EPL 역대 승점 3위, 구단 역대 승점 1위라는 기록으로 만족해야 했죠. EPL 준우승의 아픔을 뒤로한 채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상대는 리버풀급의 기적을 써내려가며 구단 역사상 첫 결승에 올라온 토트넘. 두 팀 모두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기에 세간의 주목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깜짝 놀랄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디오 마네의 영리한 플레이 덕분에 리버풀은 전반 2분 페널티킥을 얻고 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리버풀은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운영했고 토트넘은 유효슈팅 하나 못한 채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후반전 토트넘은 위협적인 장면을 몇 번 만들어냈지만 번번이 리버풀의 수비에 막히고 갑니다. 이대로 노잼 경기로 끝나나 했지만 87분 역시 기적형 스트라이커 오리기가 쐐기골을 넣으며 리버풀은 14년 만에 유럽 정상에 오릅니다. 또한 이번 우승으로 리버풀은 UCL 통산 우승 6회로 역대 우승순위 3위에 오르죠. 이 외에도 UEFA 슈퍼컵,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잉글랜드 클럽 최초로 컨티넨탈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어느 때보다 조용했던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페키르, 데파이,
반더비크, 필립 막스 등 뎁스를 두텁게 해줄 선수들과 링크가 났으나 정작 영입한 건 유망주 하비 엘리엇과 판덴베르 선수였습니다. 스쿼드 뎁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리그 우승은 힘들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클롭의 리버풀은 우려를 뒤로한 채 전반기 무려 18승 1무라는 압도적인 리그 성적과 4승 1무 1패라는 호송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하죠. 1월 1일 유럽 신흥 돌풍팀 짤츠부르크의 공격진 중 한 명인 타쿠미 미나미노를 110억에 영입하며 스쿼드 보강을 합니다. 1, 2선 모두 가능한 선수라 부상으로 스쿼드가 얇아진 리버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영입이었죠. 후반기 리버풀은 26라운드 기준 7연승으로 1위를 굳건하게 수성 중이고 FA컵 또한 16강에 진출, 모든 클럽의 꿈인 트래블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16강 1차전은 비록 패배했지만 남은 시즌 마무리 잘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클럽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끝!